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민식이법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5조의 13이 신설되었는데 이 법이 바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으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던 법입니다.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안의 신설 이유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12조 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신설된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30km, 시속 30km를 초과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법률 규정을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요. 첫 번째 논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로 인한 형벌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의한 사망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까지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범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안전 의무에 관한 논란입니다. 신설 특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때 가능한데 이 같은 상황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면책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운전자에게 거의 무한정 예측 의무를 요구하여 운전자가 무과실이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셋째로 30km, 시속 30km 속도를 초과해야 가중처벌되는 것에 대한 논란인데요. 시속 30km라는 그 제한 속도를 지키면 가중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한 속도를 지켜도 사고가 나 어린이가 사망하면 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많은 우려가 있던 민식이법은 시행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1호 적발은 포천의 한 유치원 인근 스쿨존에서 시속 39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인데 갑자기 뛰쳐나온 11살짜리 어린아이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6주를 입힌 사건입니다. 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2살 유아를 차로 치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재판부는 1심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은 아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듯 민식이법은 시행 중간에 법 개정 국민청원이 있기도 했지만 개정 없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국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이전보다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자가 65%를 차지했지만 반면에 민식이법으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는데 69%가 응답을 해서 민식이법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뉴스를 보면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어린이들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아 몸을 가까이 대거나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행위 등을 하는 등 어린아이들과 운전자 모두에게 큰 위험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이들은 이것을 민식이법 놀이로 인식하여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여론조사 결과처럼 민식이법의 적용으로 시민들은 스쿨존 사고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전의 스쿨존 어린이 사고와 이후 사고를 비교해 보면은 2018년 378건, 2019년 475건, 2020년 311건, 2021년 354건 등 사고가 줄기는 하였지만 큰 폭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식이법을 당장 개정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의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우려했던 것만큼 기계적으로 과도한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스쿨존에서의 아동치사상 1심 판결 173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이고 대부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억울한 운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의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었고 법원이 엄격하게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시행전의 우려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비해 어린이들의 민식이법을 악용한 장난 등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민식이법이 부작용 없이 계속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지도와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